제 졸조에 대해서 같이 토론회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동아대학교의 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이전에는 정치를 원래는 교수였는데 정치 쪽으로 외도를 해서 우리 김영태 의원과 함께 한 10여 년 국회에도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일을 했고 또 다시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다가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최근까지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좀 뵀었는데요. 탄핵 사태 이후에 정말 이게 보수와 개멸 직전까지 몰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똑같은 고민을 했을 텐데 그 보수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절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고 여기까지 만들어온 정말 기적 같은 나라를 만들어온 주류 세력이 보수인데 그 보수 세력이 스스로의 어떤 가치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자신 있게 또 이것이 옳다라고 체계적으로 주장을 하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거나 독재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비판을 받고 또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부패 사건에 연루돼서 비판을 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맨날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가장 중심적 세력이자 그들이 가졌던 생각, 그들이 추구했던 어떤 지향성, 그것이 얼마나 글로서 잘 정식화됐느냐 안 됐느냐와 별개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지켜가야 될 것,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스스로 원칙으로 세웠던 또 스스로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과 위배되었던 행동이나 또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걸러내고, 그러니까 운동장이 있으면 운동이들이 있으면 좀 운동이들을 메꾸고 운동장을 좀 이렇게 비옥하게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그런 지적 작업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도 하고 책을 한번 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 지적 편력을 보면 사실 80년대는 저도 운동권의 소위 이론과 비슷하게 제가 활동을 한 적도 있었고, 물론 그때도 저는 좀 극단적인 좌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진보적인 그런 경향의 또는 막스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당시에 했고 또 그런 입장도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표출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80년대 지나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꿨고 정돈을 했고, 그 정돈을 하는 과정에서 80년대의 우리 운동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좌파의 가장 큰 문제가 전체주의의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이 전체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진보라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보다 나름대로 좀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80년대까지는 소위 독재민주 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이념을 굉장히 혁명적 이념으로 만들어 왔지만 그 혁명적 이념을 이 현실하고도 안 맞고 이론적으로도 틀렸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정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슥 타고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보수나 중도에서 좌파를 생각하는 인식도 저는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진보 자신도 자신들의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정립을 못하고 있고, 때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나 또는 지금 현재 정권의 사람들이나 또는 소위 좌파 진보 진영 사람들에게
그런 걸 좀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사회주의자냐? 아니면 당신들은 사회민주주의자냐? 아니면 당신들은 사회적 자유주의자냐? 또는 당신들은 그냥 자유주의자냐? 이런 걸 좀 묻고 싶은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명료하게 자기가 꼭 뭐 주의로 규정되니까 틀을 지어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의 가치와 정체성을 사실은 진보가 더 정립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동을 치고 있는데 다만 남아있는 건 뭐냐? 80년대 운동권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진보가 이념과 가치 부재 속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들이 이해하는 이 서구 사회민주주의나 북구의 이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도 저는 굉장히 이 책에서도 군데군데 그런 걸 썼지만 천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사실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어떤 한편으로는 서구 정치 사상이나 정치 정당사 또는 이 정치 역사에서 소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또 어떤 식으로 분화가 되고, 또 그러면서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고, 또 그 속에서 보수주의와 보존적 자유주의가 또 어떻게 결합이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념의 역사라든지 사상 운동의 역사라는 건 이렇게 딱 그 무균질 상태가 아니죠. 대부분의 우리 생각이 그렇듯이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분화되고 그러면서 다시 통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좌파의 교조주의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우파가 또 교조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저는 특징은, 보수나 이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은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진 그 인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어떤 이론이나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체계화한 사상을 현실에 막 이렇게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경험의 중요성,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혜, 경험의 축적으로부터 얻은 진리,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고를 갖는 게 원래 보수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 그런 걸 제일 잘 보여줬던 게 사실은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이고, 또 그런 그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현대 보수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이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주의,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니스베릭시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어떻게 보수주의하고 고전적 자유주의가 현대에 와서 결합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입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과 자유주의라는 건 원래 좀 다른 건데, 맥락도 다르고 역사적 그 경향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그 19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오히려 보수주의와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결합하는 형태로, 그걸 요즘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골드워터 책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죠. 아주 대표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좀 정치 철학적인 그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20세기 역사가 전체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낸 게 문명의 가장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현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현대의 경제 체제를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현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가장 중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이 정리를 많이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뭐 소극적 자유나 적극적 자유, 또 자유와 평등의 관계, 자유와 정의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설명을 했고, 그런 고민들을 가장 전형적으로 담은 지식의 보고가 저는 미국의 헌법을 기초한 그런 소위 파운더들의 생각 속에 그런 이 고민과 지혜가 가장 그 통찰력이 가장 잘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연방주의자들 논설을 비롯해서 미국 헌법 기초자들, 그들은 굉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당시 그 헌법 기초했던 그
그 재헌의회 주로 참석했던 33명을 보면 전부 그 당시에 그 지적인 수준이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고 되게 이제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뭐 등등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고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고 또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경험주의 전통에 의해서 현실의 제도들이 단순히 이론으로 설계된 거하고 현실에 구체적으로 작동할 때 어떤 문제들에 부딪힐 것인가 그리고 현실의 그 국가라고 하는 실체하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점에서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또는 깨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권분립 제도라는 것은 그런 경험적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의 최선책으로가 아니라 차선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 시도였지 그게 무슨 몽테스키 이론이나 무슨 그 전에 마키아벨리 이론을 그냥 적용해 갖고 또 갖다 놓은 거 이런 건 물론 뿌리는 그런 이론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지만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건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훌륭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또 그 미국이라는 특수한 주와 연방의 아주 묘한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제가 이게 책을 다 이렇게 지금 강연을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소개를 하는 자리니까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한국의 보수주의는 뭐냐? 저는 한국의 보수주의라는 게 영국이나 미국처럼 전통과 연결돼요. 근데 미국과 영국에서 그 보수주의라고 했을 때 전통으로부터 그 계승된 미덕 그리고 또 전통에서 우리가 소위 그 역사적인 제도와 경험 속에서 축적해 놓은 탁월함을 그 이어받는 거 이런 게 이제 보수의 그런 걸 무시하지 않고 이어받고 그걸 계속 장점들을 살려가는 것인데 한국은 그런 뭐냐 식민지 시대 이후에 분단의 경험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한 한국의 그 보수주의라는 것은 저는 전통과 연결된 보수주의가 아니라 무슨 조선시대나 그 일제시대가 연결됐다기보다는 물론 뭐 그 뿌리들은 있겠지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이식해온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국의 재헌헌법 속에 미국식 가치, 미국의 그 정치적 가치인 자유와 공화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그 사상적 축이 이미 대한민국 건국부터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고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조기에 그리고 급진적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농지개혁이나 교육혁명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면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식이 됐고 어떤 나라보다도 잘 이식이 됐고 뭐 선거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잘 이식이 됐고 그 전통 속에서 그 헌법 가치가 바로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다만 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얘기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자유주의, 대의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전통에서 우리가 또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얼룩도 있고 또 웅덩이도 있고 또 왜곡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과정이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고 21세기의 보편적 문명의 가치이기도 하고 한국의 보수만이 추구할 가치나 정체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와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보수가 진보보다 훨씬 보편성을 갖는 그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이제 각 장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의 그 태제 형식으로 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10가지 우리가 원칙으로 삼을 것들을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지금 시간도 오후 강연이 아니니까요. 이 정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되는데 우리 저는 뭐 자유우파라는 말이 좋다 그러면 그거 써도 좋고 뭐 뭘 써도 좋은데 우리가 지칭하려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이름 짓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뭐 여기서나 일단 그 말을 이미 일반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언론에서 지배적으로 쓰고 있고 그걸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막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행적으로 써왔던 용어를 그냥 쓰고 그거를 새롭게 내용을 그 구축을 해서 어떤 적절한 시기에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것이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의 이 국정 운영 자체가 우리가 보수의 원칙이나 가치에 충실했던 거다라고 이 강변하려고 하는 이런 논리로서는 저는 이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의식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는 탄핵의 과정과 절차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의 원칙이나 가치, 대한민국 헌법 가치, 그 간단하게 보면 순정품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저는 공화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화주의라는 것은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국가라는 단위를 그 국가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국가와 공동체는 권력의 공동체이기도 한데 그 권력을 국민 주권 사상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그런 절대 권력으로서의 부패함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언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탄핵을 가져온 과정 속에서 보면 분명히 그 박근혜 정부나 그 이전 보수 정권들이 그런 공화주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더 제가 조금 부각을 시킨 것이고 흔히 보수 특히 시장자유주의자들이 있는 문제 하나가 있어요. 시장이 먼저 있고 국가가 형성된 게 아니고 국가가 있고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현대사회의 기초가.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국가주의라는 거하고 혼동하면서 국가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삶이 갖고 있는 우리 개인 삶에 대한 규정력을 굉장히 약하게 생각하거나 그거를 뭐랄까 가로 안에 넣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국가 없는 자생적 질서로서 거의 아나키한 상태로 그런 자유를 구가하는 걸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자유를 줬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자율성인데 이 개인의 삶의 자율성이 인간의 본성상 그리고 어떤 역사적 존재로서의 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상 사회적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어떤 질서 속에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위치하느냐를 우리가 따져야지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언어의 속성상도 그렇고 제가 여기 행복이라는 주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이 어떻게 자유를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도 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않을 수 없고 공공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상 공공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공공선이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처럼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함부로 규정하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그 공공선을 막 이끌어가는 이런 거를 우리는 비판하고 그걸 지양하는 것이지 그 공공선이나 공동체 자체를 이제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경향이 저는 우리 우파 내에서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베르테리안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약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저는 승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공화주의라는 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교집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개념은. 자유주의를 그냥 잘 풀면 공화주의도 되고 민주주의도 돼요. 민주주의를 잘 풀면 공화주의도 되고 자유주의도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강조점들이 다르고 거기에 포괄되지 않는 각각이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굳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관계를 따지자면 민주주의가 하위 개념입니다. 공화주의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같은 공공의
선을 어떻게 추구할 건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의 문제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인류 역사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래도 지금의 최선의 제도다라는 데 동의를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공화주의를 뺀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공화주의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운용할 건가, 권력을 국민들의 주권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게 그런 과거 우리 보수가 과연 그런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올곧게 제대로 구현하고 지켰느냐, 우리가 자성하고 참여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걸 제대로 자성하고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또 그런 부패한 절대 권력의 그 흉내를 낼 거 아니에요. 권력을 마치 자기 주머니 속에 공깃돌처럼 생각을 하고 운용하는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또 하게 된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화주의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